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다현입니다. 계속 내림굿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작두를 또 왜 타느냐, 뭐 아니면 반드시 내림굿이 아니래도 우리 무속인들이 굿에서 작두를 왜 타느냐, 언제 타느냐, 작두를 타는 것이 굿비용이 많이 받아서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잘못된 생각 같아서, 과연 작두를 왜 타느냐, 왜 타느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와 문화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뚫타는 대표적인 양반을 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별상. 이 별상이라고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 별상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그래요. 별신. 서울 주변으로 서울 경기 이북까지는 별상이라고 주로 하고요. 동해안 쪽에서는 별신이라고 그래요. 별신.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별성이라고 그래요. 성.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같은 의미인데 다만 같을 때 요 앞에 들어가는 별자가 붙어요. 별자. 이 별자가 붙고 이 서울 경기 이북 쪽에서는 별상이라고 하고요. 경상도 강원도 쪽으로 동해안 쪽에서는 별신이라 별신.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는 별성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별신이나 별성이 다 똑같이 별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일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별상이라는 의미가 가장 보편적인 이름인데, 별성과 별신과 별상의 의미는 같지만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구분짓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별상 거기다 작두별상 작두장군 이렇게들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니까 굿에 비용이 많이 들고 굿돈을 많이 받으면 작두를 타는 걸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두 타는 것이, 그래서 왜 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두 타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바뀐다. 요식행위로 바뀐다는 것은 형식이다.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형식행위는 이거는 다른 말로 쇼라고 한다. 작두를 이 요식행위, 형식행위로 해서 타게 되면 쇼가 된다. 이 쇼는 무당이 아니라, 이때는 무당이 아니라 차력사가 되는 거다. 차력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예술가가 되는 거다. 예술가. 그래서 한동안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정도를 유튜브상에서 뜨겁게 달구던 어떤 분이 작두 타는 것은 쇼다. 이렇게 무당이 작두 타는 것은 쇼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또 요런 얘기를 하는 쥐새끼 같은 놈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사람 말도 이 요식행위로 형식행위로 타면 이건 쇼다 분명히. 그렇지만 무당이 쇼를 하기 위해서 작두를 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왜 작두를 타는지 그 느낌을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첫째로 우리 역사 문화를 안 돼. 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지형이 이렇게 이제 중국과 인접이 돼 있고 일본과 인접이 돼 있고, 더 내려가면 이제 대만이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이쪽으로 괌, 사이판에서 이제 태평양이 나오는데, 이 바닷가로 해서 이쪽으로 더 남쪽으로 가게 되죠.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도를 제가 그려놓은 이유는 우리가 별상이라는 존재에 대한, 제가 지난 강의에 한 1년 전쯤 넘은 강의에 별상과 작두장군 호굿별상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강의를 제가 캡처를 할 테니까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요약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각이나 우리 민족을 떠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홍역마마라는 병균에 대한 이 어떤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는 겨울 바이러스래요. 온도가 내려갔을 때 바이러스 균이 훨씬 더 활성화하고 전파력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 겨울 바이러스라고 하고, 이제 봄 바이러스래. 봄 바이러스. 봄에 날씨가 온화할 때 너무 더워도
병균이 소멸이 되고 너무 추워도 병균이 소멸이 되는데 이 온화한 날씨, 따뜻한 날씨에 작용하는 홍역마마라는 균이 있어요. 홍역마마. 이 홍역마마가 있는데 이제 천연두라고 하고 오두라도 하고 어쨌든 홍역마마라고 해요. 홍역. 홍역이라는 거는 지금 5,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어려서 불주사 맞는다고 어깨에 홍역마마 주사 맞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지금 30, 40대 이후들은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 해서 이 예방주사 수첩에 의해서 그 요즘은 뭐 몇 가지 백신 한꺼번에 맞는 종합 백신을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홍역마마라는 것이 사라졌는데 홍역마마가 사라진 대신에 아직도 간혹 이제 볼골이라든지 수두라든지 백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근데 홍역마마라는 것으로는 지금 거의 발병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 특히 구한말에 천연두에 걸린 소의 거름에서 왁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이 국내로 도입해서 해서 천연두 예방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홍역마마라는 것이 한번 휩쓸면은 마을 전체가 다 올해 만약에 홍역마마 한번 걸려 그러면 내년에 나서면은 내년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평생 한 번만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 안 걸리는 그런 병균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발병률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역마마는 한 번만 걸렸다가 나서면은 안 걸리는데 그래서 예방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평생 큰 걱정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그 홍역마마라는 것이 예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원래 홍역마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기 바이러스도 사실은 이 공기 중에 늘상 존재를 해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도 사실은 몸에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런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언제 내 몸에서 활성화되느냐 이것은 내가 체력이 약해지고 몸에 무리를 하고 극심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내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저항력이 떨어질 때 말이에요. 저항력. 그런데 이것처럼 홍역마마라는 균도 이 땅에 그냥 있어. 있다가 이게 잠을 자고 있다가 때가 되고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내 몸에 병균이 침투를 하면은 그것이 병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겨울이면 북서풍이 불어오고 봄이면 남동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 공전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주로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때 꼭 봄이 되면은 이 아직까지 남동풍이 불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날라오는 북서풍의 영향을 타고 그때 마침 이 땅에서 홍역마마 균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느끼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발 황사가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황사 미세먼지가 늘어오고 황사나 미세먼지를 예전에는 인식을 못했고 지금처럼 황사나 중국 저 고비 사막이나 중국 청장고원 같은 데서 넘어오는 이 모래바람 미세먼지를 잘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거기서 바람이 부는 계절에 불어오는 걸 타고서 이 홍역마마 균이 확 드러나서 활성화되니까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이 고려 중국을 통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국이라고 생각했다면 대국 큰 나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국이라고 생각했더니 이때 여기서 오니까 여기서 오는 균이니까 이게 마마라고 붙인 거란 말이에요. 마마. 저 멀리서 큰 나라에서 왔으니까 마마라고 붙이고 마마라고 붙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홍역마마라는 것이 병균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는 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신인데 이놈의 신이 요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왔으니까 대국에서 왔고 이러니까 특별한 신이 왔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신.
특별한 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별이라는 걸 붙인다. 별. 우리가 특별하다. 그래서 이걸 특별한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이 동해안 쪽에서는 별신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충청도 쪽에서는 이 양반이 신이라면 저 하늘에 우리 민족이 평상시에 믿었던 천지신명 일월성신 할 때, 이때 천지신명 일월성신이라는 거는 해, 달, 별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되는 강의 해놨잖아요. 이때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신이기 때문에 별이다. 그래서 특별한 별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별에 의해서 특별한 병균이 걸려서 특별히 죽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죽냐면 일반인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곰보가 생기면서 수포가 물집이 생기면서 열이 나면서, 그래서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다. 특별한 모습. 그 사람을 죽이는 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범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라서 별상이라고 하고요. 이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라서 별신이라고도 하고,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 하나의 신으로 느껴지는 별 같은 존재라서 별성이라고 그래요. 별성. 그래서 이 별성이라는 말 앞에는 뭐가 붙느냐면 다시 수식어가 붙는데, 천리강남이다, 만리강남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게 돼요. 천리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4km를 심리라고 하니까 4km를 심리라는데 400km면은 천리가 돼요. 400km면 천리가 되고,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잖아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는 이게 약 1200km가 된단 말이에요. 1200km가 되는데, 천리강남이라는 말은 그저 숫자로 거리가 천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저 멀리에서 왔다. 저 멀리에서 왔다는 말이고, 만리강남이라는 말 역시도 거리가 만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 멀리에서 왔다. 그런데 이 먼 길이를 따져보면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중국 지금 내몽고 쪽에서부터 이쪽 타이완으로 해서 하이난성까지 이렇게 중국의 대륙의 길이를 보면 약 만리 정도가 돼요. 만리. 이 천리도 강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만리도 강남이라를 써요. 그래서 천리강남의 호구별상, 만리강남의 호구별상, 천리강남의 호구별성, 만리강남의 호구별성. 여러분들이 혹시 만물상에서 글문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써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천리강남으로 써있고 어떤 사람은 만리강남으로 써있는데도 여기도 호구라고 써있는 것이 있어요. 호구라는 것이, 이 만리강남, 천리강남은 숫자적인 거리에 불과하더라도 이 호구라는 말이 또 그럼 왜 무슨 말이냐. 호구. 이 별상이면 별상인데 호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호구라는 말은 지게 호자에다 입구자를 써요. 근데 옛날에 40, 50대 되신 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 지금 30, 40대 되신 분들은 인구조사라고 하죠. 인구조사라는데 예전에는 호구조사를 해서 호구라는 거는 이 집안에 지게가 몇 개냐 할 때, 지게라는 거는 이 집안의 남자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다음 이 집안에 입이 몇 개냐 할 때는 요거는 이 집안의 전체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남자의 숫자를 쓰는 것은 병역의 의미 때는 병역. 군대를 가고 전쟁이 났을 때 외놈들이 쳐들어왔다든지 저 중국에서 뭐 청나라나 명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때 사람 숫자를 파괴하는 걸 이게 호구라고 그래. 호구. 그래서 이 호구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홍영마마하고는 호구라고 그래. 호구. 그래서 홍영마마가 다른 걸로 호구마마래요. 호구씨 마마씨 그러죠. 그 다음에 이 호구가 이 중국 대륙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귀라고도 써요. 호귀. 이 오랑캐 호자 써서 놈들을 우리는 오랑캐라고 생각했다면 오랑캐. 그래서 오랑캐 귀신이다. 그래서 호귀라고도 쓰고 호구라고도 쓰는데, 이 호귀나 호구라고 쓸 때는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병균을 말해요. 병균을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병균으로 생각을 못했고 요거를 신의 모습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의 모습. 그래서 이 병균이든지 신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신이 있을 경우에 요것을 막아내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막아내고 이겨내야 되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길 수 있는 신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이 호구마마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모양이 아까 특별한 모양으로 죽는다 했죠. 꼼보가 된다든지 온몸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이 특별한 이 모습이 주변에 곰보가 있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 지금은 많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모양이 다르면은 친밀감이 느껴지고 친근감이 느껴지겠어요. 거부 반응이 느껴지고 겁신하겠어요. 거부 반응이 나고 겁신한단 말이에요. 두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모습이 동일하지 않으면 좀 두려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운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칼을 호구씨, 마마씨, 호구씨 이렇게 호구별사, 호구마마라고 할 때 이때는 이 병균을 일으키는 어떤 신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고요. 이 신의 존재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병균을 신으로 존재한 이 신의 존재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양반을 이 다시 칼을 들고 오니까 호구 별상 마마, 호구 별상 장군, 별상 장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상 장군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호구든 마마든 별상이든 장군이든 이 양반들이 내림꽃 과정에서 잡두를 타는 이유는 질병이나 사고를 애군을 막아내기 위한 신의 존재를 이겨내기 위한 존재가 더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군이나 질병, 사고를 막고 나면은 그것이 결국 집안에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니까 근심이 덜어지면 당연히 재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재수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여기엔 나머지 또 부수적으로 요것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애군도 재수도 좋고 이걸 막아내는 것도 좋고 호구도 좋고 마마도 좋고 별상도 좋고 장군도 좋고 별성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누구냐가 중요해. 누구냐가 이유가 없다고 봐요. 누구냐가 중요하다. 누구냐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적인 이야기 빼고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 빼고 그냥 내리국 구판에 서면은 내리국 구판에 서 있으면 아니면 오늘 내가 제갓집 구슬을 해줘도 그냥 알 수 없는 기운과 이유로 그냥 칼을 들면은 거의 내 정신이 혼매 정도로 내 몸에서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작두를 손에 들면은 누가 타느냐 누가 칼로 구판에서 작두에 올라가신 분, 작두에 타보신 분, 그 다음에 구판에서 칼을 들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올릴 때 이건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 이 순간은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 다만 그냥 내가 칼만 들면은 온몸이 그냥 환희에 찬 느낌이 들고 작두에 올라가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드는 이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을 놓치고 요식행위, 형식행위로 하면은 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그때 어느 누구도 몰라. 근데 누가 타고 있는지 내가 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저 높이 마당에 이렇게 계단 잡고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기둥 만드는 거 여기서 타면은 이거는 완벽히 형식이 된단 말이야. 요식행위가 돼가지고 이건 쇼가 되는 거야. 쇼. 이 쇼가 돼. 쇼. 이거는 작두를 타본 사람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두를 아무리 100번을 타고 1000번을 탔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 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선을 얹고 내가 과연 이 작두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탔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두에 내가 올라가긴 갔는데 그냥 뭐 밋밋하게 탔는지, 이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거는 통하지 않고, 지금 작두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신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거를 누구한테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때 누가 타느냐, 누가 왜 타느냐, 이거 환장하는 거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다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무당의 거의 80% 이상은 이 경험이 있어요. 칼과 작두를 들어보면은 정말 알 수 없는 힘과 기운이 느껴져서, 그 기운으로 내가 막 고기를 보면 막 씹어 먹고 싶고 뜯어 먹고 싶고, 칼을 보면 흥분하고 이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간혹 보면 이제 외작두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쌍작두를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반달작두도 타고 뭐 근해작두도 타고 12계단 작두를 타도 하는데, 저는 이런 이갈작두, 근해작두, 12계단 작두 이런 거는 저는 아직 안 해봤고, 저는 뭐 이거는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까지 제가 다 쉬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봤으니까, 아직 저는 평생 반달작두나 근해작두나 12계단 작두를 저는 뭐 지금까지 29년을 못 타봤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평생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 저는 거짓말이라고 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없던 문화가 생긴 것이고, 이 제가 해보니까 외작두하고 쌍작두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외작두는 제 경험상 우리 할머니들, 족보상 할머니들 처녀로 죽었든 애 낳다 죽었든 목을 매 죽었든 약을 먹고 죽었든 할머니들이 올 때는 외작두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주 고귀하게 오시든 아주 험하게 오시든 할머니들이 타고 오실 때는 외작두를 타고 오시더라고. 근데 보통 할아버지들, 외삼촌이든 친삼촌이든 작은할아버지든 큰할아버지든 6.25에 죽었든 전쟁에 죽었든 낭떠러지 떨어 죽었든 술 먹고 깡패짓 하다 죽었든 남자분들이 타고 오실 땐 쌍작두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내림굿에서, 제가 경험한 굿에서 대부분의 무당들이 외작두는 여자분들이 타고 오시더라고.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님 중에서 쌍작두는 할아버지들이 타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에 비추어서 나도 그랬는데 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은 제 말을 믿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사람 말하고 난 달라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작두를 타는 것이 핵심은 이 내림굿에서든 일반 제갓집 굿에서든 작두를 탄다는 것이 구세 비용을 많이 받아서 탄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요식행이나 형식행이나 쇼로 보여줘서 우리가 차력사가 되고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작두를 타는 것이 아니고, 작두를 그 순간에 안 타면은 이 세상이 뒤집을 것 같은 느낌, 작두를 지금 이 순간에 안 타면은 세상이 다 아름답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작두를 타는 것인데, 그때 작두를 타고 우리가 별상이다, 호구다, 마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했던 그 역사적인 내용에는 이런 우리가 병균이라든지 우리 옛날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이 홍영마마라는 것이 이 땅에 올 때 대부분 봄에 제비가 날아오는 그 시기에 홍영마마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제비가 그 당시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없었어도 제비는 저 먼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때 지식 수준이나 이 어떤 상식이 부족해도 저 멀리 남쪽 나라에 뭐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 정도를 그냥 막연하게 베트남도 일고 알고 있었으면 여기까지가 통상 만리 이상의 먼 거리다. 그래서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고 할 때 우리가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하는 강남이 아니고요. 중국의 이 양쯔강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양쯔강.
중국 대륙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지금 북경 주변에 흐르는 황하강이 있고요. 이쪽 저기 소주성 이쪽 넘어가로 가는 이 양쯔강이 있어요. 양쯔강이. 그래서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는 옆에 태산이 있고요. 그 태산의 동쪽 이땅에서 산둥성이라 그래요. 지금 인천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은 연태, 위하이, 다리안 이럴 때를 산둥성이라고 그러고요. 이 황하의 북쪽에 있어서 화북성이라는데 이걸 허페이성이라는데 이 북경은 지금 허페이성에 있고요. 이 그 밑으로 이 황하 밑에 있는 건 허난성이래요. 허난성. 그 다음에 양쯔강 밑에 있는 여기를 강남이래요. 강남. 짱남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원래는 짱남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양쯔강의 가운데는 칭하호라고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강남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중국 애들은 후남이라고 부르고 호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명의 이름을 빗대어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라도 쪽을 호남이라고 부를 때 이 전라도 호남이 뭐 대단히 넓은 호수가 많이 있어서 호남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울 지금 강남이라고 부를 때 서울 강남하고 우리가 천리강남, 만리강남, 제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고 할 때는 한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쯔강 이남을 얘기해요. 양쯔강 이남. 양쯔강 이남이 이 남쪽 나라를 얘기해요. 남쪽 나라. 머나먼 남쪽 나라 이렇게 할 때 이 남쪽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구, 별상, 마마, 별상, 장군, 작두, 장군 할 때에 우리가 작두를 들고 칼을 드는 거는 근본 출발이 이 병균을 가져오는 신, 그거를 호구씨, 마마씨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 호구 마마, 홍영 마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병균을 가져오는 신을 물리치고 이기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병균을 가져오는 신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힘이 세다고 생각된 별상 장군이 있어야지 그분을 몰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 경기도 서부 쪽으로 가면은 강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유충지고 길목이기 때문에 강화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서울 김포로 들어오기 전에 통진이라는 게 있어요. 통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서울 한양군 문서에는 김포 통진의 외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별상 바깥이라 해서 그래서 서울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있는 외곽을 지키는 별상이다. 그래서 김포 통진은 외별상이라는 문서가 아직도 한양군에는 남아 있고요. 나머지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예,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탄다는 것은 결코 쇼를 하고 제갓집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작두를 타면서 날이 없는 작두를 탄다, 발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탄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로 병시 같은 새끼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 하는 소리는 세상에 무당이 내가 작두를 타는데 날이 없는 작두를 타든지 발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타든지 하면은 그 무당은 자기 자존심에 의해서 그렇게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당이 결코 쇼를 하기 위해서 구슬하는 것이 아니고 쇼맨이 되기 위해서 작두를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마침 어제 내림굿에서 스트리밍 영상에 보여줬던 제 작두 타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두 타고 난 그 뒤에 팔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뭐 잠깐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날뜩말뜩 했는데 그래도 요 자체가 아주 뭐 잘못되진 않았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이제 서서히 이 멍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부었죠. 이렇게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치기 때문에 부었는데
그래도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날이기 때문에 살갗에 조금 이렇게 흔적은 남기는데 이것이 벌어지거나 피가 나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도 혹시 어제 영상을 보시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무당이 그 순간에 그 다음에는 혀도 멀쩡하죠. 그 순간에 거기서 뭐 헝겊을 잘른다든 이런 유치하고 치사한 짓을 안 해도 충분히 어떤 분들이라도 같이 보시면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도 평생 작두 타는 무당에 제가 작두 타는 무당이고, 제가 아직까지 건강해서 통돼지 한 마리 갈비 한 장 매달고 올라가서 작두를 평생 탔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제가 일부러 그런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요. 무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마치 그것이 쇼하는 모습으로 외부인들에게 비춰질까봐, 그 다음에는 작년 재작년에 무당이 작두 타는 건 쇼라는 그런 방송을 해댄 유튜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저도 많이 이렇게 싸움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자기 입속, 자기 장사 속으로 지금도 무당 사기, 무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무당이면서도 그렇게 무당 얼굴에 먹칠하는 쓰레기 같은 종류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혹 저도 역시 이 새끼들 사기꾼, 이 새끼들 도둑놈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결코 제목이나 그렇게 구독자를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제목을 다루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안 하려고 듭니다. 그 다음 무당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개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저도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정상적인 내 생각과 네 생각의 차이점을 말하는 토론을 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비열하게 댓글이나 달고 없는 사실을 퍼뜨리는 정말로 쓰레기보다 더 못한 쓰레기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심정을 오늘 강의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토로를 하면서, 그래도 그런 쓰레기들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쓰레기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낚시질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빨대를 꽂아서 여러분들의 고열을 짜먹을까, 이국리만 하는 쓰레기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강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이 무당 세계가 정말로 쓰레기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세계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도 제가 다양한 강의 속에 제 하소연도 조금 하고요, 제 속마음도 좀 털어놓고, 여러분이 저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은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지저분한 댓글, 쓰레기 같은 댓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로 다는 댓글, 이런 댓글은 저도 지금부터 제가 바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강의해야 될 시간도 모질랐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댓글을 다는 놈들은 제가 틀림없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묵묵히 제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억울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처단을 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볼상사 나오는 모습을 혹시 보여드리게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저로서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으신 분은 영상을 안 보시고 나가시면 돼요. 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꼴보기 싫은 분들은 댓글도 다시고 욕도 하세요. 다만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그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부속대 정보사 정대입니다.